필수 개념 장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수 개념의 가장 기본 시작은 분자합탈이 왜 필요했는지, 그래서 분자합탈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의 첫걸음부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직은 시험 문제에 이런 부분들을 크게 강조로 물어보지는 않고 있는데, 뭐냐면 원자과 전자의 원자합탈에 바로 선형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분자합탈이 만들어진 걸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그 덕분에 우리는 동일 위상으로 만나게 돼서 보강 간섭을 하게 되면 결합성 오비탈을, 그리고 반대로 만나서 상쇄 간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결합성 오비탈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결국 상쇄를 통해서 에너지 순위가 높아지게 되는 반결합성 오비탈을, 그리고 보강 간섭을 통해서 에너지 순위가 낮아지게 되는 우리가 결합성 오비탈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해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줘서 문제를 풀어볼 때 훨씬 더 쉽게 문제가 풀려지고 암기가 좀 적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반결합성 오비탈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덕분에 두 핵 사이에서 파동함수 위상의 변화가 생기므로 마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아까 앞에서 문제를 풀 때 분자합탈에 대한 해석 강조를 드렸던 내용은 바로 결합차수가 그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합차수 시작에 대한 것들을 뭐라고 했냐라고 하면, 결합차수는 기본적인 정의를 얘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원자과 전자 수합이 10개인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자수가 하나씩 많고 적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합차수가 증가되고 감소가 되는 것들이 0.5차씩 증가되고 감소가 되는 것으로 말해주면 될 거예요. 자,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결합차수가 크다라고 하는 건 결합 에너지가 크고 결합세가 크기 때문에 결합길이 상대적으로 짧다라고 하는 것도 말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홀전자수가 있다라고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상자극성이 크겠고, 없으면 당연히 반자극성이 되겠고요. 이런 정도 어려운 게 아닌데, 혹여라도 이온 에너지를 비교로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전자 배치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실은 우리가 앞에서 3차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을 때도요, 그 3차에 대한 전자 배치로서 말해주게 되는 호모가 N2형이다라고 한다면 N2형에서 호모라고 하게 되는 것은 뭐가 되겠니라고 하는 3차의 기준은요, 바로 시그마 EP예요. 시그마 EP의 전자가 여기까지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O2형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3차라고 했을 때는 O2 플러스 정도가 될 거예요. 전자 2 잃어버린 거. 그러면 얘는 파이P의 전자가 4개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N2형과 O2형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에 우리가 전자 채워져 있는 에너지 순위 가장 높은 오비탈들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나머지들은 풀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모의 전자 배치가, 즉 결합성 오비탈이 있다라고 하면 이온 에너지가 당연히 분자수 전자 떼는 게 더 어렵겠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반결합성 오비탈 전자를 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자에서 이온 에너지가 더 크겠죠. 따라서 지금 그 별이 곧 호모가 결합성 오비탈인 건지, 아니면 그 결합성 오비탈이 아닌 호모가 우리한테는 반결합성 오비탈인 건지에 따라서는 당연히 다음과 같이 이온 에너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분자 대 분자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당연해요. 호모 에너지 순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이온 에너지가 크게 되겠고요. 그 결합차수가 서로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플러스 N 플러스로, 즉 이온 가수가 플러스 값으로 크면 클수록 순차적 이온 에너지 생각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럼 떼면 뗄수록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 이온 에너지 비교하는 것들은 정말 쉽게 문제가 풀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전자차도까지 우리가 앞에서 주기성처럼 비교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 했던 거랑 똑같아요. 전자 하나 더 먹어서 음이온된 상태에서의 이온 에너지를 따져준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액 이원자 분자로 서로 다른 원자로 결합이 되어 있는 AP 분자 타입으로 준다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 순위 도표로 준다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 순위가 낮은 쪽은 그만큼 유액 전하가 커서, 원자 번호가 커서 유액 전하가 낮다라고 하는 것 꼭 같이 연결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에너지 순위 낮은 게 원자 번호가 크다, 유액 전하가 크다라고 하는 거 꼭 같이 연결을 해서 기억해 두셔야, 그래 비교하는 것들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겠고, 마지막 한 가지는 원자 오비탈을 통해서 우리한테 비교하는 것들이 좀 있겠죠. 분자합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합탈이 어떤 것을 가지고 구성이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여도가 크다, 혹은 성분이 크다, 밀도가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혼소오비탈처럼. 그런 건 다름이 아니고, 그 분자합탈과 원자합탈의 에너지 순위 유사한 정도가 크면 무조건 기여도가 큰 거예요. 에너지 순위가 높은 쪽이다라고 하면 반결합성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요. 에너지 순위가 낮은 쪽에 원자합탈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결합성 오비탈에 대한 기여도가 클 거예요. 그 구별만 여러분 해두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필수 개념들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들에 대한 것들은 그림으로 같이 묶어서 드린 게, 그냥 덮어놓고 암기를 하고 모양을 외우려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림 참고해서 암기할 것들 방부로 드린 게 왼쪽에 있었고요. 오른쪽에다가는 이액 이원자 분자로 그림도 다시 한번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라던가 혹은 일산화질소에 관련된 우리가 이온자 분자들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 도표의 모양도 같이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좀 봐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는 HX 타입, 즉 HO라든지 혹은 우리가 HF와 같은 소형 우리가 화합물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보고는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특히 여기서 주의점은 뭐야 라고 하면 이 중간에 있는 비결합 오비탈들이에요. 비결합 오비탈들은 다음같이 겹쳐지게 되는 모양의 방향이 우리가 상세와 가로, 고강을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는 우리가 결합도 반결합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비결합성 오비탈을 만든다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이 수직 배향으로 우리가 뭔가 맞지가 않다 보니까 그 덕분에 비결합성 오비탈을 만들고 이건 차수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차수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그마 SP 아니면 시그마 SP 스타에 들어있는 전자 수만 가지고 결합 차수를 판단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적으로는 하나를 더 넣어놓은 것들이 다원자 분자에 관련된 것도 넣어놓긴 했어요. 다원자 분자에 관련된 거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다원자 분자로 주게 되면 우리는 골격은 시그마 결합으로서 우리가 VBT로서 이해를 해두면 되겠고, 그 외에 나머지 바로 파이결합 전자에 관련된 부분들, 즉 비편자화된 파이결합 전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분자합탈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그림을 넣는 게 바로 1,3 부타다이엔을 그림으로 드렸어요. 1,3 부타다이엔은 각각의 탄소들마다 이표부탈의 호전자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왜 우리 이중결합이 번갈아 가면서 루이스 구조는 쉽게 그려줄 수 있어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분자합탈로서 나타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건 조금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전자들 4개를 이표부탈 4개로 만들 수 있는 4개의 분자합탈 그려주시고 그 4개의 분자합탈에 해당되는 것에서 우리 결합성 오비탈에는 그럼 전자가 2개, 2개씩 토탈 4개가 들어가겠고 반결합성 오비탈의 그 위쪽에 마디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에는 들어있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있는 전자수를 반으로 나눠준 거니까 우리가 파이결합의 수는 2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하지만 다원자 분자에 대한 건 지금같이 비편자화된 파이결합 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호전자로 들었었던 피옵타들을 가지고 나타내준다라고 하는 것만,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높아질수록 마디수가 없던 것 0에서부터 하나씩 는다라고 하는 것, 요것만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고 결합차수 판단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봤던 필수 개념들을 가지고 대표 기출 문제들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또 풀어가는 것들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 대표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필수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